안녕하십니까, 주식 매매꾼입니다. 오늘은 2023년 2월 17일 금요일장에 대한 매매 복귀를 진행하겠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다 하락했습니다. 코스피는 0.98%, 코스닥은 1.16% 하락하면서 양시장 거래대금은 17조 정도 나왔습니다. 상한가는 유니온과 안트로젠 이렇게 두 종목이 갔는데, 유니온은 중국에서 히토류 기술 수출에 대해서 좀 제한을 하겠다라는 소식 때문에 이렇게 오랜만에 상한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안트로젠은 이틀 연속 상한가죠. 탈모 기능성 화장품 허가에 이틀 연속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정말 획기적으로 탈모에 도움이 된다, 그리고 부작용이 없다라고 한다면 정말 큰 호재라고 볼 수 있겠죠. 요즘 탈모로 고생하는 사람들도 많고, 그리고 탈모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사람들도 많고, 탈모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이제 좀 소득 수준이 좀 되는, 소득 경제 활동을 활발하게 하는 그런 나이층에서 탈모에 대한 고민이 좀 많은 것 같아서, 아무래도 구매력이 좀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대상으로 한다면 회사에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건 좀 앞으로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저는 100만 원 정도 수익을 냈습니다. 장 중반에는 한 130만 원, 140만 원대까지 수익을 봤다가 마지막에 좀 몇 가지 종목에서 매매를 잘 못하면서 좀 떨어졌는데, 가장 큰 수익을 본 건 성일 하이텍입니다. 매매 마크를 보면 한 10시 반쯤, 그때 이렇게 하락이 나올 때 잡아다가 좀 올라갔을 때 팔고, 그리고 또 다시 하락이 나오길래 잡아다가 팔고, 잡아다가 위로 올라올 때 팔고, 이렇게 하면서 여러 번 매매하면서 수익을 조금씩 조금씩 쌓아갔습니다. 에코프로에서도 두 번 매매했는데 이 한 번에서 좀 수익이 컸죠. 이 한 번에서 수익이 컸고, 뒤에서는 그냥 뭐 아마 약손절, 아마 본절하고 나왔던 기억인데 20만 원 정도 챙겼고, 금양에서도 두 번 매매하면서 수익을 좀 챙겼고, 솔트룩스에서도 장 초반부터 좀 매매를 했습니다. 손실이 좀 컸던 종목은 다이나믹 디자인입니다. 이 종목이 장 후반에 2시 57분, 58분 이때쯤에 인도네시아 니켈 광산 사업 참여 이 뉴스가 나오면서 급락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1분 만에 5%막 이렇게 막 뚝뚝 떨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때는 지켜만 보다가 이 하방 VI가 풀릴 때 이제 좀 올라오길래 이때 잡았어야 되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지없이 또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두 번째 하락이 나올 때 잠깐 멈춰주길래 혹시 반등이 나오나 싶어서 들어갔다가 이 다음 음봉 한 4%대 음봉이 나오죠. 이때 급작스럽게 막 물량이 쏟아지길래 저도 급하게 던지고 나왔습니다. 이때 만약에 못 던졌으면 정말 큰 대참사가 일어날 뻔했는데, 다행히도 빠르게 손절하고 나오면서 대참사는 막을 수 있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게, 이게 2천만 원 매수를 걸었다가 매수가 체결이 되고 있는 도중에 제가 취소를 했어요. 취소를 하면서 그나마 1200만 원 정도밖에 매수가 안 됐기 때문에 30만 원으로 막았지, 만약에 2천만 원이 전부 매수가 됐다면 거의 50만 원까지 손실이 쌓였을 수도 있는 그런 상태죠. 그래서 그나마 다행인 것 같고, 하이드로리튬도 한번 들어갔다가 손절을 하고 나왔고, 그래서 금요일 날 장이 좀 하락하는데 저는 수익을 낼 수 있어서 그나마 다행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종목들 말고 제가 2월 달 초쯤에 한번 언급을 했던 종목인데, 오랜만에 인터넷 뉴스를 보다가 이 종목이 거래가 정지가 된 걸 발견을 했어요. 이 종목은 뉴지랩 파마입니다. 뉴지랩 파마가 일봉으로 보면 이렇게 점 하한가가 한번 나왔고,
그러고 나서도 일봉이니까 자 여기서 점 하한가가 나오고 그 다음에도 크게 하락하고 그 다음 날도 크게 하락하고 이렇게 하락이 빵빵빵 터지면서 제가 아마 2월 3일 영상이었을 겁니다. 2월 3일 영상에서 뉴지랩 하면 좀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언급을 했는데 되게 창피하게도 그 다음날 반등이 좀 나왔죠. 다음날 고점은 14%까지 반등이 나왔고 그래서 이렇게 쉽게 종목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 안 되는 거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2월 14일을 마지막으로 2월 14일 화요일 날 마지막 거래가 됐고 2월 15일부터 지금 거래 정지에 들어갔습니다. 거래 정지에 들어간 건 이제 파산 신청 풍문 때문에 일단은 파산 신청 거래 정지가 들어갔고 어 그런데 이제 파산 신청이 되었다라는 이제 내용이 접수가 됐기 때문에 지금 거래 정지 기간이 매매 거래 정지 기간이 더 길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 이제 보면 풍문 사유 해소 시까지 지금 거래가 정지가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파산 신청이 이미 지금 되어 있는 상태고 제가 봤을 때는 거래는 풀릴 가능성이 큽니다. 거래 정지는 풀릴 가능성이 크다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 파산 신청 이 HTS에서 보지 말고 인터넷 창으로 보는 게 좀 더 편할 것 같긴 한데 자 다트에서 보면 뉴지랩 파마 지금 파산 신청이 되어 있고 신땡땡으로 신청이 되어 있고 채권 금액이 약 31억 원입니다. 31억 원이라고 봤을 때 제가 봤을 때는 주주는 아닐 겁니다. 주주가 회사에 대해서 파산 신청을 한 건 아닐 거고 가끔 소액 주주가 파산 신청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일단은 주주는 아닐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31억 원이면 뉴지랩 파마의 그 지금 시가총액과 뭐 여러 가지를 봤을 때 31억 원 정도면은 이 사람이 주요 주주로 올라와 있어야 돼요. 5% 이상 대량 보유 상황을 신고를 했어야 될 것 같은 그런 정도의 금액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주요 주주에 이 사람의 이름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주는 아닐 거라고 보고 그렇게 된다라면은 이 사람은 그냥 상사채권을 이제 보유한 사람일 가능성이 큽니다. 31억 원 정도 되는 금액이 상사채권으로 될 만한 게 뭐가 있을지는 뭐 정확히 모르겠지만 어쨌든 돈을 받아야 되는데 뉴지랩 파마에서 지금 돈을 못 받고 있는 상태니까 파산 신청을 해서라도 너네한테 돈을 받아내야겠다라고 해서 일단은 파산 신청을 질러 놓은 상태라고 보입니다. 제 의견으로는. 그랬을 때 지금 파산으로 바로 이제 넘어가서 뭐 절차를 밟아서 회사를 정리하고 저 사람한테 돈을 얼마를 이렇게 배당을 해줘라 이렇게 될 가능성은 좀 희박해 보입니다. 왜냐면 자 파산으로 만약에 진행이 된다라고 했을 때 최우선적으로 보호가 되는 것들은 국세 그리고 이제 각종 세금 그리고 직원들에 대한 급여 그리고 퇴직금 퇴직이야 뭐 요즘에 거의 다 퇴직연금에 들어와 있기도 하겠지만 어쨌든 최근 이제 밀린 급여가 있다면 급여와 퇴직금 이걸 먼저 최우선적으로 보장을 해주고 그리고 나서는 이제 담보권자들이 있겠죠. 뭐 회사의 건물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있다면 금융권에서 대출을 해줄 때 그냥 신용대출로 그렇게 큰 금액을 많이 해주진 않거든요. 그래서 거의 다 뭐 담보를 설정을 해놓고 대출을 해주기 때문에 담보권자들이 거의 다 가져갈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상사채권 같은 경우는 돌려받을 돈이 거의 없다라고 봐야 될 거예요. 만약에 이 회사가 정말 어려워져서 지금 돈을 못 주고 있는 상태라고 한다면 저 31억 원을 그대로 받아낼 가능성은 희박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랬을 때
이 사람이 그냥 그대로 파산으로 끌고 갈 수 있느냐? 제가 봤을 때는 그러지 않을 가능성이 크고 회사와 어느 정도 이제 뭐 협상과 타협을 통해서 파산 신청은 취소를 하고 뭐 언제 뭐 얼마를 어떻게 갚겠다라고는 이제 합의를 하겠죠. 그렇게 돼서 일단 파산 신청한 거는 넘어갈 가능성이 큽니다. 파산 신청 기각 결정이 나올 가능성도 있고. 저는 여기서 좀 웃긴 게 왜 여기 그 공시에 신땡땡이라고 뒤에 이름을 땡땡 이렇게 가리는지 모르겠어요. 사실 이거 저기 인터넷 대법원에 나의 사건 검색에 가서 이 사건 번호 그리고 인천지방법원 그리고 당사자의 뉴질의 파마이기 때문에 이 지금 공시가 뉴질의 파마에 대한 공시잖아요. 그래서 당사자의 이름에다가 뉴질의 파마라고 쓰면 이 사람 이름 나옵니다. 신동훈이에요. 이 사람 이름이 나와요. 근데 이걸 왜 공시 뭐 제도가 그러니까 아마 가렸겠죠. 제도가 그러니까 가렸을 텐데 이건 공시 제도를 바꿔야 되는 문제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누구나 가서 볼 수 있는 정보를 왜 여기선 가려야 되느냐 좀 의문이긴 합니다. 어쨌든 이 31억 원은 취소가 될 가능성이 크고 그래서 매매는 다시 이제 거래 정지는 풀릴 가능성이 크다라고 봅니다.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협상이 길어지거나 뭐 이제 절차가 길어진다라고 하면 이제 감사 시즌이 돌아오잖아요. 3월 달은 이제 감사 보고서가 나와야 되는 시즌이고 그렇게 봤을 때 만약에 그 감사 보고서가 나오기 전에 이 절차가 원만하게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감사인들은 뭔가 이 사건에 대해서 생각을 더 해볼 수밖에 없겠죠. 이 사람이 왜 파산 신청을 했으며 그 부분이 사업 보고서에도 분명히 들어갈 테고 지금 소송 중이라는 것이 사업 보고서에도 반영이 돼야 되는 부분이고 감사인들은 만약에 그 재무제표상에 있는 현금성 자산과 뭐 기타 자산을 봤을 때 이 돈을 지급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하면 기업의 존속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게 되면은 감사 의견이 어떻게 나올지 모릅니다. 비적정으로 나올 가능성이 크죠. 그렇게 봤을 때 사실 감사 보고서가 나오기 전에 감사 일정이 되기 전에 지금 혹시 모르죠. 지금 감사 중일 수도 있습니다. 회사마다 외부 감사를 받는 기간이 다 다르긴 하지만 대체적으로 상장 회사 같은 경우는 지금 외부 감사를 받아야 뭐 감사 보고서도 작성을 해야 되고 그리고 재무제표 확정도 이제 받아야 되고 이것저것 일정이 많기 때문에 지금 감사를 받는 중일 수도 있습니다. 이게 좀 만약에 늦어진다라고 하면 거래 정지가 쭉 이어질 수도 있어요. 만약에 이제 의견 거절이 떠버린다 하면 이제 그 사유 때문에 거래 정지가 이어지는 거죠. 지금 걸려 있는 거래 정지에 사유가 추가되면서 뭐 관리 종목도 추가되고 뭐 이렇게 쭉 길어지게 되는 그런 최악의 상황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기 전에 빨리 이걸 해결해서 거래 정지를 푸는 게 중요하다라고 봅니다. 그게 뉴질의 파마에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죠. 그렇지 않으면은 정말 힘든 길로 갈 수도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제 의견은 그렇다고 생각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래서 여기서 하나 배울 수 있는 건 여기서 만약에 하한가 살짝 풀렸을 때 핫다 들어가는 사람들 그리고 다음 날 여기서 골이 이렇게 올라온다고 또 들어가는 사람들 그리고 다음 날 여기서 밑골이 달고 이때 한번 또 들어가는 사람들 여기서 좀 주춤하니까 이제 반등 나오나 하고 들어가는 사람들 마지막 음봉 요 큰 음봉에서 에이 설마 더 떨어지겠어 하고 들어가는 사람들 이 그 기업의 재무제표를 봤다면 과연 투자를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이 될 만큼 아찔한 종목이거든요, 사실. 재무 상태를 봤을 때, 재무제표를 봤다면. 근데 이렇게 거래가 많이 터지면서
뭐 단타였겠죠. 단타로 들어왔다가 손절치고 나가고 뭐 그랬겠죠. 그런데 만약에 단타로 못 빠져나가고 여기서 그냥 계속 물려 있는 사람들은 지금 뭐 비싼 수업료를 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어, 저는 그렇죠. 저도 뭐 주식 투자를 굉장히 오래 한 사람으로서 저도 상장 폐지도 맞아봤고 제 친구가 상장 폐지를 당하는 것도 봤고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저도 알죠. 저도 손실을 어마어마하게 봤을 때가 많았으니까. 뭐 비록 상장 폐지를 받고 뭐 그런 게 아니더라도 단타를 치면서도 엄청난 손실을 봤기 때문에 이 손실이 큰 손실이 얼마나 그 가슴 아픈 일인지는 알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익이 나지 않는 회사, 그 손실이 계속되는 회사에는 이렇게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항상 주식 투자를 할 때 그 회사의 재무 상태를 먼저 파악을 하고 그러고 나서 투자를 해야죠. 이런 손실이 계속 이어지는 종목에 내 소중한 돈을 투자해서는 절대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뭐 바이오 기업, 뭐 신규 뭐 새로운 신약 물질을 개발하는 회사, 뭐 그런 회사들이 계속 손실을 내다가 한 방에 빡 뜰 수도 있겠죠. 물론 뜰 수도 있겠죠. 근데 그 가능성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 희박한 가능성을 가지고 내 소중한 재산을 베팅하는 거는 정말 잘못된 거라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저는 이런 종목에 투자하는 것은 그래서 베팅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주식과 도박이 똑같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좀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정말 무식한 얘기고 투자와 도박이 어떻게 똑같습니까? 투자와 도박은 엄연히 다른 겁니다. 이건 나중에 뭐 얘기할 일이 있겠지만 근데 이런 종목에 투자하는 거는 사실은 도박과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새로운 신약이 만약에 잘 되면은 빵 터지는 거고 근데 손실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그 개발이 잘못되면은 나락으로 가는 거고 이거는 정말 도박성을 띤 그런 행위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유지랩 하면은 저 파산 신청의 결과가 빨리 해소가 되어야 그래야 거래 정지가 풀릴 수 있을 거고 그래야 빨리 탈출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거래 정지가 풀리면 제가 봤을 땐 그렇습니다. 무조건 탈출해야 됩니다. 이 종목은. 파산 신청을 들어왔다라는 것 자체가 감사 보고서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거래 정지가 풀리면 탈출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마음 아픈 얘기로 마무리를 해서 좀 그렇지만 제가 오늘은 일요일에 지금 영상을 찍고 있는데 오늘 밤 잘 보내고 또 희망찬 월요일에 새로운 장에서 수익 좀 많이 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다음 한 주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